모바일 PC, 요즘은 이제 모바일 웹 앱이라고 하죠. 반응형에 기반으로 한 사이트를 보통 이제 모바일 웹 앱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PC 버전과 모바일 두 가지로 좀 구분되어 있고요. 보통은 이제 제작하는 단계가 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제작하는 개발 단계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어, 직접 만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의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기획 작업을 하죠. 제안서 이런 작업하고 와이어프레임, 정보 구조, 사이트 맵. 그래서 이제 그 기획 내용이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은 그 와이어프레임 기반으로 해서 시안 제작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시안은 메인과 서브 두 개. 예, 만약에 플랫폼 디바이스 크기에 따라서 들어간다면은 PC와 모바일, 태블릿이라고 하는 것까지 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예, 두 가지로 보통 나눠집니다. 태블릿도 이제 1920 정도의 해상도를 띠고 있는 대부분 큰 화면에 고해상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PC랑 약간 유사한 레이아웃을 띠고 있고요. 이 시안 작업은 대부분 이제 포토샵에서 작업을 합니다. 이제 시안 작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퍼블리셔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웹 퍼블리셔. 퍼블리싱이라는 게 공개한다는 뜻이에요. 인코딩 한다 이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영상을 만들었다. 인코딩 통해서 어떤 파일 자체를 MP4라든가 이런 식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인코딩이라고 얘기하죠. 코딩하는 작업, 예, 역시 출판해서 인쇄물로 내보내는 작업을 퍼블리싱,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다음에는 이제 퍼블리싱이 다 끝나면 그 툴을 기반으로 해서 전기팀이 들어갑니다. 전기나 무슨 그 개발하는 그 기능적인 부분을 수행해주는 웹 프로그래밍 작업이 이어지고요. 이 일련의 시안 웹 디자이너가 작업 디자인도 하고 퍼블리싱도 하고 이게 다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검수를 의뢰를 해요. 그래서 문제가 여러 번 발견되면 좀 개선한다거나 이런 내용으로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개발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 개발 완료는 보통은 이제 짧은 거라 하더라도 뭐 한 달에서 긴 거는 뭐 몇 개월까지 거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일련의 작업들을 일정에 따라서 작업을 하는데 개발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유지보수 계약을 하게 돼요. 이제 완료가 되면 이걸 이제 누가 관리를 해주는 사람을 좀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준 사람들이 보통 개발업체에서 유지보수 계약을 하거나 딱히 바꿀 일이 없으면 왜냐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리고 이거를 전담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수정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필요로 한 직원을 채용하기도 하죠. 홍보하는 분야라든가. 네. 근데 이거 이제 이미지라든가 내용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물론 대부분의 내용들은 게시물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공지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로고라든가 일정한 그림을 바꾸는 거는 개발업체에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보통 늦게 반응하거나 그럴 수 있어서 직원을 채용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이제 서버와의 그 어떤 공간을 통해서 해당된 그래픽 요소를 바꾸는 FTP, 파일 전송 프로토콜, 파일 트랜스폼 프로토콜, 예선 요거를 이용해서 내용을 좀 수정을 해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뭐 이제 호스팅 연장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대부분 담당하겠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 그 시안을 이렇게 짜기 전에 와이어프레임을 짜놨는데 이 와이어프레임을 짜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는 이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좀 이용을 했습니다. 네, 일러스트레이터가 뭐 다양하게 쓰이는 프로그램, 레이어를 활용해서 레이아웃을 좀 짜놨는데 예, 여기 레이아웃을 이제 PC 버전, 모바일 버전으로 레이어 맨 밑에다가 하나 만들어 봤고 여기 좀 풀어 볼게요. PC 버전에 있는 레이아웃 틀을 한번 찍어 본 다음에 이 틀이 그거거든요. 어, 지금 짜여져 있는 애들이 지금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은 대상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트랜스폼이라는 걸 눌러보면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1920에 1080 이 사이즈로 트랜스폼에 나타나고 있죠.
이 크기대로 나는 뭘 해야 되겠다. 예, 이 크기에 맞는 세문서를 하나 만들어줘야지 되는데 이걸 따로따로 작업을 해도 되는데 이 와이어 프레임에서 이건 보고를 위해서 여유 있게 만들었지만 컨트롤 N 세문서 만들기로 누르신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예, 웹 라지라고 자기가 기억을 하고 있네요. 아니면 부득이 이렇게 찾아가서 해도 되는데 예, 웹 라지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가로 0 맞춰놓고 오케이 눌러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짤라고 했던 어떤 틀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레이어에 만약에 들어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을 때 자, 여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레이어에 표시했던 레이어를 잠깐 감춰놓고요. 일러스트레이터도 레이어를 감춰놓고 하시는 게 좀 작업할 때 유용하죠. 그리고 보이는 상태에서 이만큼을 잠시 선택하고 컨트롤 C 한번 눌러봤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문서에다가 컨트롤 V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트레마켓 들어가죠? 트레마켓 들어갑니다. 들어갔고요. 뭐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 자 이거는 배경으로 쓰기로 했던 내용들이라 내용 남았고 예, 뭐 그냥 요 틀 그대로 한번 잡아보죠. 예. 서브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페이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동일하게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자, 역시 새로 만들어도 되지만 서브 페이지는 옆에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부분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밑에 있는 게 잠겨 있네요. 컨트롤 알트 2 풀어보고 자,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컨트롤 C 새로 만든 자리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예,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레이어가 필요하거든요. 컨트롤 V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들어가 있죠. 자, 좀 구분을 좀 하기 위해서 레이어의 이름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같은 데에다 넣으면 안 되는데. 네, 이 자리에다 놓고 컨트롤 V 넣어봤고요. 오케이. 됐네요. 그러면 얘를 메인 두 번째 갖다 놨던 이 친구를 서브 했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를 세이브를 잠깐 한번 해볼게요. 원본으로. 작업하는 위치를 잘 정하신 다음에 일단은 이 친구를 있어요. 시안 초안이라고 할까요? 일단 메인이라고 해서 초안 그냥 공공이라고 붙여볼까? 초안. 예, 어쨌든 초안 임시로. 자, 바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로 그냥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이브 한번 해봤고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필요로 할 때 자기가 다시 가져와서 쓸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안이 됐으면 내보내야 되는데 어떤 형식으로 내보낼지. 세이브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파일 저장이지만 익스포트 내보내기. 이건 웹용 저장. 이거는 스크린을 어떻게 내보내기. 이 익스포트 as입니다. 파일의 익스포트 as. 눌러보시면 내보내고자 하는 형태가 좀 나오는데 그중에서 PSD가 보이네요. 중간에. 내보내는 거는 편집은 불가한 외부 파일로 내보내는 걸 말합니다. 포토샵 파일. 예, 포토샵 파일. 자, 아마 같은 장소에 저장되니까 익스포트. 저장은 어떻게 해줄까? DPI는 150은 해상도를 일러스트레이터를 다르게 내보낼 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든 거를 JPG로 내보내라. 아니면 비트맵 계통의 레스터 이미지로 내보낼 때는 해상도를 자기가 여기서 결정해 줄 수가 있어요. 300. 호스트 공모전 이런 거 하실 때 JPG로 내라고 하면은 익스포트 as에서 DPI를 300 DPI급으로 이렇게 내보내시면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는 목적은 72. 웹이거든요. 72에 맞게 이렇게 맞춰주시고 레이어는 어떻게 해줄까요? 레이어 그냥 쓰는 걸로 해줘. 플래툰 이미지를 누르면 포토샵에서는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하나로만 나가고요. 여기서 라이트 레이어를 누르면 레이어가 살아있는 걸로. 지금은 이제 메인과 서브가 되어 있는 그 녀석들이 나가겠죠.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좀 별도로 추출을 해내야 되는데 모바일은 기기가 다 틀려요. 예, 기기가 뭐 여러분 뭐 갤럭시 시리즈와 아이폰 시리즈, 뭐 프로, 그냥 아이폰 틀리잖아요. 일단 그냥 기본이 되는 어떤 크기를 하나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초안 작업은 메인 서브 PC 버전은 다 끝났으니까 세이브하고 컨트롤 W 여기서 이제 모바일에 맞는 걸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실제 크기랑 조금 틀립니다. 이 밑에 있는 얘도 크기를 물어볼게요. 스마트폰 모양이거든요. 스마트폰 모양을 딴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여러분들은 저기 어느 브라우저든 외부로 만들어져 있는 자, 대표적으로 픽사베이를 한번 잠깐 찾아가 볼게요. F12를 눌러볼게요. F12. F12는 어디나 반응형, 반응형, 예, 반응형 자체를 볼 수 있는 요 항목이 눌리거나 끄거나 이거에 따라 틀린데 이걸 눌러놓으면 어떤 크기를 원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뭐 아이폰 시리즈 조금 늦어요. 갤럭시 S 360에 640. 이게 해상도가 의외로 작거든요. 360에 640.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모양을 PC에서 보통 많이 이용하는데 모바일까지 가서 픽사베이를 이용하지는 않죠. 근데 이런 배치라든가 이런 내용을 우리 여기서 저 짜봤던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초안을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크기가 틀리고요. 그래서 360에 640짜리로 자 그리고 여기 사용했던 애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르게 쓸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지난 제가 UX 설계하는 부분에서 얘를 보여드렸던 심볼이 들어가 있죠. 얘를 의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새로운 문서 컨트롤 N을 눌러볼게요. 여기 보면은 뭐 모바일 있네요. 마침 모바일, 아이패드, 아이폰, 여기도 있네. 갤럭시, 삼성 갤럭시 너무 늦죠, 그죠? 예. S8, S8, 넥서스 이런 것도 쓰나 아직도? 갤럭시 와치? 예, 이렇게 모바일 크기가 정해져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골라주신 다음에 자, 근데 해상도가 엄청 큰데요? 이거 원하는 크기랑 좀 틀린데? 아이폰. 아, 아이폰 시리즈. 너비 750. 갤럭시 시리즈 중에 지금 거의 써 있는 크기랑 좀 틀리다는 느낌 좀 받으시죠? 갤럭시 시리즈를 일단 기준으로 맞춰볼까요? 예, 이게 좀 상이한데 아까 보셨던 요 크기 360에 640 요걸 맞춰준 외부로 작업하시는 게 좀 좋아요. 이게 일러스트레이터뿐만 아니라 포토샵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긴 있어요. 일단 맞춰놓고 360에 요즘 길어졌는데 이게 640이었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테스트하는 곳은 여기거든요. 360에 640. 외기도 쉽네. 36, 64. 오케이. 그래서 360에 640 크기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오케이 눌러보겠습니다. 요만한 크기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짰던 내용 중에
얘는 잠깐 감춰볼까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 줘야 되겠네요. 자, 이 보이는 것까지만 딱 준비를 해서 예. 움직여 봤습니다. 잠깐. 컨트롤 C 여기 가서 컨트롤 V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약간 또 틀리네요. 제가 짰던 거랑. 크기 좀 맞춰 보고요. 그룹 주는 게 좀 편하겠다. 그룹 주고 요거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트랜스폼 여기도 나와 있네요. 누르자마자 나오는데 일단 화면 가운데 맞춤은 아트보드 기준으로 맞춰주고 화면 가운데 이렇게 배치해 볼게요. 예, 조금 틀리네요. 360 탭 640 엔터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렬이 잘 돼 있는지 중앙중앙 체크해 보겠습니다. 테두리나 이런 두께 때문에 좀 틀려 보이니까요. 예, 아이고 이거 빨리 저장해야 되겠네요. 들어가서 이거를 메인이라고 해보겠고요. 세이브. 이거는 메인 초안이긴 한데 이름을 좀 찍고 이거는 모바일이라고 앞에 좀 붙여보겠습니다. 모바일 초안. 자, AI 파일로 저장해 본 거고요.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수적인 내용. 이게 와이어프레임은 정확성은 좀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정확성은 떨어지는 애들이고요. 여기 이제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인데 여기 있는 애들을 이렇게 예? 위아래는 왜 빼요? 위아래까지 맞추진 않을 거예요. 그냥 저는 요만큼을 그룹 잡았고요. 모바일에서 메인. 자,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서브. 네, 서브라고 만들어 봤고 컨트롤 V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복사하는 기가 부족했나 봐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렇죠. 떠봤고요. 그 다음에 그룹을 잠깐 쳐보고요. 화면 가운데니까 여기 이 표시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제 화면의 가운데, 아트보드의 가운데 배치해봤고요. 위아래는요. 위아래는 이제 정해져 있는 밑에 폼이 있으니까 걔를 잠깐 오려 붙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트랜스폼에서 예, 우리가 원하는 너비가 조금 커지게 짰을 때 정확성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눌러놓고 너비를 360. 또 쳐보겠습니다. 바뀌어 있네요. 오케이. 뭐가 오케이예요? 예, 이렇게 해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 자, 밑에 있는 내용들. 자, 이게 제가 하는 과정에서 밑에 있는 애들이 없어져 버렸네요. 잠시 오려봤고 언두 하고 있습니다. 언두. 자, 아래 거 잘 나와 있고 레이어가 같은 데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하나 봐요. 컨트롤 F. 방금 오렸던 애 고쳐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만 360으로 잡은 거. 밑에 있는 애는 여기 있네요. 자, 어떻게 할까? 여기 위에 있는 틀, 아래에 있는 틀을 공통되게 레이어상에 보이게 하면 얘 컨트롤 X? 네, 이걸 좀 잠가 놓고 했으면 더 좋았는데. 자, 얘를 레이어에 뭐 구조가 쌓이는데 누가 만들어준 걸 거기다 없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공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뭐 헤더 영어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헤더 푸터 네, 같이 묶어놓은 걸로 치고 오린 게 있으면 컨트롤 F 네, 조그맣게 들어간 게 보이시죠?
자, 해서 얘는 메인, 헤더와 푸터가 보이는 걸 항상 켜놓고 얘가 메인이구나. 그 다음에 얘가 서브구나. 예, 확인해 볼 수 있는 레이어들이 구성이 됐죠. 예, 저장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메인과 서브를 잘 구분해서 이거는 이 틀을 가이드라인을 짜면서 어떤 예시를 집어넣는 거라 로엠 입성 뭐 이런 식으로 나열할 예정이에요. 자, 역시 이 녀석 또한 내보내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 지금 보이는 상태에서 파일에 익스포트 as 역시 PSD로 할 거야. 예, 이 했던 거를 계속 기억하여. 자, 익스포트 버튼 누르고 DPI 기억을 합니다. 라이트 레이어 기억을 합니다. 잠깐만. 네. 레이어를 다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는 뭔가요? 안티 알리아싱. 그냥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되는 포토샵에 안티 알리아싱 비번 눌려 있는 거니까 특별히 누르실 필요는 없겠고요. 자, 오케이. 눌러 보겠습니다. 자, 변환되는 과정을 거치고 원본을 저장. 자, 포토샵에서 열어봤을 때 그 툴을 가지고 얘를 백그라운드라고 생각하시면서 위에다가 거기 있는 선들은 좀 없어지고 거기는 무슨 배색으로 깔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시간으로 포토샵에서 한번 열어보겠고요. 자, 포토샵 파일로 열어봤습니다. 포토샵 파일로 열어봤는데 해상도 한번 확인. 자, 해상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사이즈죠. 잠깐만. 레이어도 볼게요. 어, 아니, 레이어에 왜 이렇게 애들이 이게 많아요? 글씨는 살아있고요. 야, 이게 그대로 살아있네? 살아있네. 네, 살아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확인. 1픽셀씩 늘었네요. 1픽셀씩 늘었구나. 아유, 1920에 1080. 아, 이거는 캔버스 사이즈를 건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단위를 맞추는 건 힘들고요. 자, 어쨌든 나왔구나. 예, 그 튀어나오거나 들어갔던 그 선들이나 이런 게 좀 영향을 줬나 봐요. 자, 그러면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 이미지 메뉴에 캔버스 사이즈에 가서 그러니까 캔버스 사이즈는요. 이럴 때 이 크기를 좀 자, 릴레이티브를 꺼줘야 되겠죠. 야, 저 가운데 기준이고 야, 이게 픽셀이 1픽셀이 튀어나와도 좀 싫어해요. 예, 지금은 어떤 가시적인 계획을 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코딩하는 걸 좀 대비해서도 이렇게 프로시드 눌러서 진행하게 해주고요. 자, 이제 확인만 다시 해보고 이미지 사이즈. 예, 맞죠? 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캔버스 사이즈는 정확하니까. 세이브. 세이브를 해봤습니다. 자, 툴들이 그냥 아예 짜져 있고 모바일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모바일도 열어봤는데요. 모바일 열어본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어, 레이어를 감췄던 일러스트레이터 감췄던 애가 보여지지 않네요. 아, 이런 낭패. 자,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확인. 360에 640. 이것도 잘 지켜졌네. 오케이. 예, 잘 됐습니다. 헤더 따로, 서브 따로. 메인은요? 메인요? 메인도 그 부분만 보여서 내보내면 또 그만큼만 또 가져올 수 있을 테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거였죠? 이 장면이었죠? 얘가 안 보였다고 해서 가려졌는데 꺼주고 얘만 또 보이게 해서 내보내도 되겠죠. 자, 그리고 레이어 안에 있는 요소들까지 이렇게 가져가긴 하는데 아니면 또 우회적인 방법으로도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지금 아직 틀이거든요, 틀.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이 우리가 그림을 원하는 거지 이 자체가 그 제가 원하는 그 이 틀만 있으면 되는 거라 시야는 그래요.
예. 레이어들이 너무 복잡하고 이 그룹으로 이루어졌을 때 컨트롤 E 누르시면 레이어 하나로 그냥 바뀝니다. 나도요. 절대적인 애들이 아니라면 컨트롤 E 해주시면 뭉치게 됩니다. 뭉치게 돼요. 자,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면 컨트롤 E, 아니면 특별한 요소가 아니라면 좀 남겨놓을 수도 있겠고요. 자, 제가 여기다가 컨트롤 V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픽셀 형태로 붙여놓겠습니다. 픽셀 형태로. 트레마켓 딱 보이는 게 얘의 특징. 엔터. 예, 뒤늦게 했지만 너는 메인이야. 라고 하신다면은 초안 준비가 다 됐겠네요. 여기 이제 깔끔하게 어떤 작업을 해주느냐. 자, 거기에 맞는 작업을 구분할 수 있게만 처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레이어를 하나 딱 만들어서 예, 이 친구는 뭐 하얀 색깔을 채워놔 볼까요? Alt 딜리트, 컨트롤 딜리트. 네, 여기서 이제 기본 색깔로 놓으시고 뒤에 있는 색깔이니까 컨트롤 딜리트. 세이브 한번 해서 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깔끔한 초안 작업하는 부분은 여기까지 보여드려봤고 시안 작업은 다음 시간에 제가 보여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